제가 그림을 얘기를 드릴 때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기초 디자인, 같은 기초 디자인, 기초 조형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죠.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데 유난히 어렵게 느끼는 주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수시 같은 경우도. 올해도 네. 그렇지만 매년 주제 받고 와 이거 뭐야라고 하는 학교가 그쵸. 유독 있긴 한데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 항상 그쵸. 작년에도 그랬고 경기대. 재작년에도 경기대학교. 작년에는 그쵸. 뭐 청년 취업 고령화 사회였고 그쵸. 올해는 보시다시피 우주여행. 그다음에 환경제한. 그래, 우주여행은 괜찮아. 근데 예. 저 진화의 모습을 어떻게 그쵸. 아니 저걸 이미지로 기초 디자인으로 표현하라고 저 둘레 여섯 여덟 일곱 명의 그쵸.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소재도 어렵고 그걸로 우주여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곰으로 환경재앙을 또 표현해야 되고 북극곰도요 삐쩍 마른 거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측면 형태. 네 맞아요. 어렵게. 그러니까 그런 조금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약간의 변수만 있어도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인데 네, 엄청난 변수죠. 엄청난 변수들과 준비를 해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소재의 난이도가 저렇게 확 높아져 버리거나 문제 개수가 많아져 버렸을 때는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해결하는 아이들이 또 합격을 하는 거고요. 예, 우선은 주제의 난이도 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입니다. 우선 경기대 네. 같은 경우도. 근데 조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면을 연출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네네. 그런 문제인데 주제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주제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림 안에서 조건들이 붙어가면서 이것들은 확정 생각을 해라 아니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려라 아니면 네. 이거는 변형해서 그려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본인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기준이 약한 친구들, 기반이 약한 친구들은 엄청 흔들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그림에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우주여행이니까 우주공간도 한번 넣어보고 달 표면도 한번 넣어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소재가 저렇게 많음에도 또 다른 사물들이 개입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저 소재를 통한 우주여행이 아니라 소재가 조금 약해지면서 우주여행에 그쵸. 대한 상상화가 되는 상상화로 상황 변하는 되는 거죠. 과정들이 예. 생각보다 경기대학교 시험장에는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그래서 학생들은, 예. 우선은 저희가 한 장의 그림을 만들어 이게 먼저 보여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시간 관계상 모두 다 합격장의 모든 그림들을 소개는 드리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림들을 네. 선정을 해서 네. 약 한 50장 정도의 그림을 네. 저희가 선보여 드릴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다 그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 인물 하나만 그려도 진이 다 빠집니다. 네. 지금 화면 안에다가. 저렇게 표현하기 예. 힘들고요. 사실 되게 그쵸. 우스꽝스러워질 수 그쵸. 있어요. 아이들이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저와 같은 형태들을 어떻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저거를 잘 그리라고 제일 문제는 저 사람 한 명을 잘 그리라고 이렇게 낸 문제는 아니고 인류의 진화 과정은 당연히 시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침팬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인원부터, 유인원부터 예.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저희 인류까지 어떻게 보면 저 과정이 어떻게 엄청나게 긴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네. 시간 여행이나 우주 여행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확장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끌어내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로 재해석을 하면서 네. 진행을 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재현작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울먹거리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네. 사람 얼굴을 크게 그렸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표현을 못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근경에다가 어떻게 네. 보면 인물을 살짝 처형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소재와 잘할 수 있는 연출이 나왔어요. 왜냐면 시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켓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당연히 우주선 타고 우주 여행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지 않는 소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형으로 잘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 표현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넘겨주시면 다른 그림들도 좀 있습니다. 예. 이게 북극곰 그림이었어요. 네, 환경재앙이었죠, 문제가. 예. 그 전에 이제 우리 우주여행의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이 친구는 더 과감하게 그렇죠. 북극곰의 표정을 통해서 그 눈물 환경재앙의 흘리고 이미지를 있어요. 표현을 네. 했죠. 하지만 그쵸. 그 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사실 이게 상황 표현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애니메이션 무슨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여지지만 뒤에 형태들이 기본적으로 반복됨으로써의 그죠? 이게 또 조형성을 도시 유도한 이미지가 겁니다. 같이 나왔었어요. 도시 네네. 이미지가 같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주제가 어렵기로 나오기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 한양대 서울입니다. 네네. 예, 이번에는 또 K컬처 관련해가지고 좀 파생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떤 문제였죠? 이 한국 문제는?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축제 대한 이미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페스티벌이었고 네. 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전전날에 의복 디자인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켜가지고 한복에 이북 대한 디자인을 했었어요. 네네. 오.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좀 다뤘던 친구라 저 친구한테는 저 유형의 문제가 그렇다라면은 뭐 한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복 많이 입어보잖아요. 예, 예. 이걸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그 한복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라든지 그 자체의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이 워낙 한류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을 저 M&M이죠. M&M 초콜릿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장갑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뚜렷하게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들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이제 축제의 이미지라고 하면 뭐 네. 봉산탈출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나라 네. 전통 축제가 하회탈도 있을 것이고 전통 복장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질 수 있는 뭐 사물이나 아니면은 대상이 있어야 될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소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려내면은 합격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뚜렷한 하나의 그쵸. 주제 이미지를 그려내느냐 그쵸. 아니면은 배치를 통해서 조형을 보여주느냐 그쵸. 구성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저런 유형의 문제들 뭐 한양대뿐만 아니라 숙대도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비슷한 그쵸. 그 계열이기도 옆에 있는 하죠. 그림이 숙대 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에서의 표현으로 그 주제에 대한 표현이 거의 완결이 되는 그런 예. 일이 있거든요. 예. 뚜렷하게 그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우측에 있는 그림 숙대가 이제 줄넘기 가지고 팽창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풍선이 그렇죠? 나왔죠. 풍선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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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으로 팽창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런 그쵸. 것들은. 예. 예, 그러니까 주제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M&M's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저 장갑이라는 거 자체가 네.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친구는 어디서 연관성을 찾았냐면 칼라에서도 연관성을 분명히 찾은 거예요. 네, 저희 맞습니다. 나라의 어떻게 보면 칼라 안에서 이제 태극 문양의 칼라인 블루와 네. 이제 레드라는 칼라를 초콜릿 안에 있겠죠. 분명히 네, 네, 왜냐면 이제 맞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 초콜릿인데 네. 그 조형적인 요소들과의 어떻게 보면 개연성을 찾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숙대 같은 경우는 팽창 당연히 풍천이라면 팽창의 네.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터져가면서 이제 너무 팽창하다 보면 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형 정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기초 디자인의 그림들과 조금은 숙대에서의 기초 디자인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달랐던 거는 팽창이기 때문에 팽창이 됐을 때 터지고 있는 그 실제 상황, 그렇죠. 순간에 대한 순간 포착 상황들을 같은 잘 경우. 표현해. 그러니까 소재를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시점만 바꿔서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내 머릿속으로 그 형태가 어떻게 그쵸. 되느냐에 대한 현상을 그렇죠. 상상해서 그려내는 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정도면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예, 예. 호두알이 깨지는 걸 그려봐라고 했을 때 깨지는 파편이 막 이따만하게 크게 튀어나오는 그쵸. 걸 그리지 파편이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탁 터지는 순간에 포착을 그쵸. 기가 막히게 리얼하게 재현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들의 표현들을 굉장히 장애를 했기 때문에 그 예. 주제 자체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표현하는 형식 자체도. 우선은 저 친구의 그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저 뒤편에 보이세요? 빨간색 저거 줄에 감겨가지고 줄넘기에 네. 감겨가지고 지금 터질랑 말랑하고 있는 거 예, 보이십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네, 고통받고 그, 예. 있죠. 팽창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데 네. 저 그림과의 어떻게 보면 내용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는 많이 생각을 했었다. 네. 그래서 투포인트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크게 그리지 그랬냐 그러면 사실 안 그려도 네. 됐었어요. 저 뒤에 그런데 있는 저거는 네. 임팩트가 앞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들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했지만 네. 좀 붙었으니까 제가 네. 뭐라고 못하지만 저것 때문에 미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약간 네네. 지도를 했을 법한 네, 어떻게 보면 상황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요. 네. 높은 경쟁률 어떻게 돌파했나요? 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수시 경쟁률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학교도 네. 있지만 그쵸.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 6지망 중에서 5지망, 6지망에
학교들은 생각보다 안 높아요. 오히려 정시랑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특히나 건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도권과의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대 1 내외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보기 바로 며칠 전에 또 시험이 있다 보니까 건대가 제일 늦어요. 거의 제일 늦게 봅니다. 필기 시험을.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두 그림 자체 지금 뭐 커피포트 빨간색 커피포트하고 그 옆에 이제 바이올렛 그 커피 머신, 커피 머신. 그 두 장의 그림이 건대 글로컬 이번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합격 재현작이죠.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조형예술학과 지금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10대 1이었어요. 지금 주제가 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우선 흑백 이미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시리즈가 커피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 머신하고 이제 커피 물 끓이는 이제 커피 포트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이 학교는. 네, 맞습니다. 3절 기준으로 4시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무지고 그다음에 과감한 연출을 하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역시나 두 장도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대부분 뭐 인하대는 5개, 6개의 소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건대 글로컬은 심플합니다. 딱 하나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를 분석해야죠. 분석해서 거기에서의 조형 요소들을 수출하고 그것들로 배치를 해서 화면을 짜임새 있게 그리고 다채롭고 재미나게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사물 한양대 이런 데는 3개씩 주고 중대도 3개씩 주는데 오히려 3개씩 줬을 때 그거를 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배치만 하더라도 주제가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만 구성했을 때는 요소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밋밋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와 어울리는 사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조건들도 발생을 했었는데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걸 그려야지 갑자기 무슨 완전히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만 갖다가 막 밀도만 내고 막 이러면은 또 떨어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장의 그림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 상당히 짙은 어떤 물이라는 소재와 그리고 커피라는 소재들을 이용을 해주면서 점재와 선재들 그리고 컬러에 대한 변화들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4시간에 3절이라는 도화지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감한 연출에 대한 화도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컬러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컬러와 톤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컬러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물을 큼직큼직하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듀오톤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톤과 명도 단계들을 뭔가 이용을 해서 화면에 압도적인 집중감을 만약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 아까 전에 제가 한 10대 1 정도면은 굉장히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화 같은 것들을 잘 해냈을 때에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합격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들이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 왼쪽 대한 그림이네요. 카메라 그림이 커뮤니케이션 커디과 그림이고요. 우측이 옆에가 패션 디자인과입니다. 패션 디자인학과네요. 단국대학교가 아까 초반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3가지의 전형 중에서의 단계 전형, 다단계 전형인 학교죠. 20배수죠. 배수를 학생부 성적으로 먼저 끊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뭐 50대 1, 60대 1 학교 이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높을 수 있겠지만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커디가 26대 1, 패션이 24대 1. 20대 중반 정도의 경쟁률을 띄고 있죠. 그런 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차 통과를 하지 못하면 실기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원서 접수도 이제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산출을 어느 정도는 꼼꼼하게 합니다. 뭐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건대 글로컬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은 아니다 보니 그냥 이렇게 좀 점수 사정에 좀 이렇게 좀 도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앞서간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단대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는 작년에 배수제가 어느 정도였고 등급이 어느 정도였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이 등급에 대한 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도 여름 지나고 한 가을 가까이 됐을 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그 영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돌파를 통과를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립대, 뭐 한양대,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가 2등급 중반 정도고요. 공예과가 3등급 초반이었고 단국대학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디자인과 3등급 초반 정도였다라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예 계열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뭐 4등급 거의 후반도 통과를 했었죠. 통과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 정도 성적권대가 일단 경기권에서의 단계 전형
예, 그렇죠. 성적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배수가 됩니다. 20대 1이냐 아니면 10대 1이냐 5배수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뭐 저희와 함께 상담을 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요. 또 단국대입니다, 이게. 네. 또 단국대인데,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인가요? 이 촛불이. 네, 촛불을 도예학과고요. 예. 우측에 있는 거는 아까 봤었던 우리 말씀드렸던 단국대학교 커디 커디과. 그림이죠. 예. 도예과 그림 같은 경우는 되게 과감해요. 그리고 그쵸. 이 사실 벽돌의 이미지가 그렇게 아이들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촛불에 대한 이미지가 표현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이것도 결국은 현상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단 단국대학교 죽전은 항상 뭐 제안을 그러니까 주제어에 대한 제안을 굉장히 난이도 있게 주는 편은 아닙니다. 조형 언어를 그쵸. 해석하는 문제들을 주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 원리, 반복, 대칭, 리듬, 대비 뭐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형 요소가 잘 보여지는 그림들, 조형 언어가 확실하게 잘 드러나는 그림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예. 많이 꼬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짚어드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난이도 상, 뭐 주제 어떻게 돌파했나라고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주제들 안에서도 개연성을 좀 찾아간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것이 네.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조형 원리라는 것 자체는요. 네. 되게 다양해요. 정말 뭐 말로 나열하다 보면 하루가 걸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원리들이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반복, 대칭 아니면은 뭐 리듬 아니면은 뭐 율동 이런 것들 다 조형 원리거든요. 네. 근데 그 원리를 주제어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주제문으로 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형을 사용해라. 네.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쵸. 보일 수 명확하게 있도록 오히려 해라인 거죠. 더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는 기초 디자인은 다 균형을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대칭을 염두에 두고 있고 대칭과 비대칭을 염두에 두고 있고 맞습니다. 반복과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 몇 개의 언어들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에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반복과 변화인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어를 확실하게 딱 드러낸 거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그림이 진행이 됐고 완성이 됐고 명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입시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저 도예과를 네. 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이 되지 않는 뭐 10개월인가 12개월 네, 안 네. 되는 정도의 실기 네. 경력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과감하게 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빛을 이용했다라는 정도만 보여지는 거지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톤으로 가져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본인의 뭐 표현 총량을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었고요. 표현이 묘사도 있지만요. 그쵸. 톤과 색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쵸. 것도 표현 명도 능력이기 때문에 표현, 색상 표현 이런 것들도 다 표현입니다. 경력이 그쵸. 개체 표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저 친구처럼 경력이 짧아도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색상과 톤에 대한 표현으로 결국 주목성을 이끌어낸 거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대학 항상 수시 1등 대학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죠. 서울여대, 네, 서울여대. 저 학생은 공예과 예. 합격한 학생이죠. 시험 끝나고 나서 울었고 왜 다음날 그랬어요? 왜? 표현력이 잘 안 나와서. 왜냐하면 타자기가 나왔잖아요. 뭐 서울여대가 되게 어려운 소재를 많이 줘요. 주기 때문에 예. 준비는 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릴 게 정말 많은 소재를 줬고 생각만큼 완성도가 깔끔함이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에 학원에 왔다가 문 앞에서 돌아간 그런 참사가 참사. 네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데 합격하고 예.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워낙 또 복잡한 사물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은 끈기있게 잘 완성시킨 부분이 예 합격에 대한 당락을 좌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희 캠퍼스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이 친구 강남 친구죠. 네, 강남 예, 강남 친구입니다. 친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후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저는 이 그림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려운 소재가 나오면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뭐 그림의 맞아요. 표현력이 좋든 네. 아니면은 못 그리는 부분이든 잘 그리는 부분이든 결국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당황을 어떻게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그 사물을 인식하면서 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 친구는 저는 의도적으로 저 라인 테이프 가지고 묶음이 나왔잖아요. 이게 네네. 두께가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 묶음이 나왔는데 그 부분으로 저는 그 타자기의 그 수많은 타자 알들 네. 그 자원모음에 관련된 그 타자기의 알들을 아주 적절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감춘 거죠. 그렇죠. 감칠 것도 감추고 네. 다 감추는 게 아니라 네네. 일부는 또 보여주고 맞아요. 또 튀어나오게 하면서 점으로 확대시키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는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기준 안에서는 좀 부족했다고 느꼈나 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소재가 예. 어려울수록 연출보다는 표현에 집중을 해라는 얘기를.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뭐 서울여대뿐만 아니라 작년에 정시에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고민형 나왔고 그 전년대 브로콜리 나왔을 때도 어려운 소재가 나왔을 땐 심플한 소재가 같이 나올 것이니 심플한 다른 소재로 일단은 최대한 화면을 분할하는 용도로 조형 요소를 보여주고 어려운 소재는 무조건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해라. 교수님이 의도하신 건 결국은 표현력도 그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크기의 사자기는 그렸는데 그쵸. 그만큼의 완성도와 정리도가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좀 속상했던 그쵸. 거죠, 사실은. 예. 여기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네. 끝까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면 안 됩니다. 그림을 끌고 가는 힘이 그쵸. 있어야 돼요. 네.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쵸. 남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본인이 어렵다라고 느끼다라고 하면 그거를 뭔가 극복한다. 그리고 남들도 어렵다. 내가 여기서 해결해내면 분명히 된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를 하고 울음이 나올지언정. 네. 그렇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경쟁률 50대 1이 훨씬 넘는 경쟁률이었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시로 지금 연결 우리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정시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쵸. 만약에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다고. 정시에서 이거보다 난이도 더 높은 문제도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근데 모든 걱정하지 아이들이 마세요. 그 소재 나오면 다 힘들어해요.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크게 그리세요. 자신감 있게. 예. 잘 보일 그러니까 수 있도록 형태도. 우선은 딱 싸움을 하러 가는데 우선은 네. 딱 기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느껴지면 안 뽑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예,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상명대 서울인데 예, 맞습니다. 예, 저기 뒤에 있는 소묘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 주제부에 소멸을 끌고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예, 대부분 이제 그 뒤에 중경이라든지 원경에서 어느 정도의 자연스럽게 공기 원근에 의해서 색이 사라지는 그 위치 정도의 소멸을 표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예, 저 그림뿐만 아니라 상명대 서울 이번에 저희 또 많이 또 합격했잖아요. 예,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합니다. 예, 제가 왜 소묘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소묘에 대한 표현이 예전부터 네네네. 진행이 되었던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들만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뭐 소재들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실 표현하시오. 뭐 네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네네. 그리고 외의 것들 결명대 같은 경우는 뭐 주제와 상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려도 된다라고 명시를 해준다든지. 네, 한경대도 예. 소묘로 작년 같은 그쵸. 경우는 정시에서 한경대도 표현하라고 할 얘기했었고요.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들마다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명대 서울도 공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쟁률이 항상 높아요. 네, 정시도 높고요. 예, 수시도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 25대 1이었어요. 정시도 예. 20대 1이 훨씬 이렇게 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조형이라는 걸 갖고 놀 수 있는 그림이다. 네, 블루, 그다음에 옐로우, 그다음에 옐로우 안에서도 듀오톤에 가까운 나무의 톤과 고채도의 귤에 대한 색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건 저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깔끔하다. 소재가 기하 도형이에요. 네. 네모와 동그라미를 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를 얼마큼 잘 보여줄 수 있냐에 대한 이미지상에서 저거만큼 배치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야기도 뭔가 네. 포위하고 있다. 뭐 네. 나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막 상상이 돼요. 귤이 포위됐다. 뭐 도마 뭐 수비대에 이게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뭐 거미줄로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너무 많이 갔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을 그린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에서 작년에 한양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의 그림이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참치캔이랑 배터리였잖아요. 네모난 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원기둥과 노끈이 나왔죠, 이면체. 노끈. 예. 예. 그러니까 노끈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 학생도 그 당시에 합격한 학생이 가운데 참치를 두고 양 사방에서 건전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 공격하고 그렸거든요. 있는 거. 집중해서 모이고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시험장에서 형태가 그거와 좀 유사하니 그걸 한번 대입시켜 볼까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네.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외워서 가는 그림은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응용이에요. 그렇죠. 응용을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도에 대한 연출 같은 경우도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주제어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양대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도 소재가 이제 세 개가 짝이 지어져서 나오는 한양대 정시. 그렇죠. 한양대 네. 정시 수시는 없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한양대 에리카 네. 캠퍼스에 대한 정시 같은 경우도 실제 예상 단어들이 있고 그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전자선제 뭐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 랜덤으로 맞습니다.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요소가 챙겨져 있는 상황에서 조형 요소들을 챙겨가면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네. 유형이 비슷하다 이거든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네.
참고해볼 만한 학교도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상명대 서울을 맞습니다.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양대 그림을 많이 참고하면 도움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꼼꼼하게 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넘겨봐 주시면은요. 동덕여대 이번에 상당히 높았어요. 70대 1 육박했던 학과인데, 네. 예, 이게 왼쪽에 시각 디자인 학과. 시각 디자인 69대 1이었고 오른쪽이 이제 패션 디자인과였죠. 예, 한 40대 35대 1인가? 네네, 35대 1이었습니다. 진행을 했던 그림인데, 동덕여대는 항상 저 물성에 잘해.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그쵸, 좋은 잘해요. 친구들이 그리고 그런 물성 표현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주제부에 대한 그러니까 근경, 중경, 원경이라고 저희 얘기하잖아요. 근중원. 주제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부의 예, 예.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예. 그 표현력이 좋죠. 그러니까 우선은 과가 다르기는 해요. 저희가 네. 이제 과별로 한 장씩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네네. 그림들을 선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과가 다르기는 한데,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제 기초 디자인의 표현이 이제 네. 이런 게 있어요. 사실과 똑같이 그리는 실사 표현의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을 하는 편화적 네네. 형식이 있는데, 네. 저희가 좀 그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 두 네. 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캔 그림 같은 경우는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얼리티 표현을 표방하고 있는 그림이고, 네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주사기 그림은 네. 약간 팝아트 같으면서도 면적에 대한 것들을 뭔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드리죠? 그냥 이렇게 이미지, 컴퓨터 네네네. 이미지처럼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재구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런 표현에 대한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과에 네.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패션 디자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들 더 어떻게 보면 허용 범위 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학생들이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게 느낄 수도 있고, 손에 어떻게 착착착 감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그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네. 분명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시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장의 그림은 고와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정시 학교에 대한 몇 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저런 저 수시에서 동덕에서 저렇게 막 콜라가 나왔을 때 어떤 제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성을 확인하라고 했으니 캔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기포가 팡 터지는 걸 그려야지,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캔 나오면 한양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런 연습된 그림들과 맞습니다. 합격한 그림들을 맞아요. 보고. 맞아요. 하지만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제한하는 반드시 거죠. 제한하는 예.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어느 상황이 나왔을 때 깨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예. 혹은 뭐 터트리지 마시오. 예. 그러니까 한양대도 있고 정시에서 뭐 나군에서도 그거와 유사한 또 조건을 주는 학교들이 건대들도 있거든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임팩트만을 위해서 저렇게 표현한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의 얘기지만 올해 한양대도 저희가 조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게, 네. 작년에 참치캔 나왔을 때 재밌는 게 참치캔의 내용물을 그리지 말라는 조건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작년에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까는 건 되냐, 내용만 안 그리면 되냐. 근데 결론은 네. 어떻게 나냐면 내용물만 안 그리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위도를 저희가 이제 건너 들었을 때에는 정확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형 중심으로 보고 싶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이나 아니면 그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만들어내는 뭔가 연출을 보고 싶었던 거지. 참치의 기름이라든지 참치 속 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라떼들을 트레이는데 이용을 해가지고 과도한 표현 연출, 네네. 그다음에 주제부 밀도 임팩트, 중심의 표현. 밀도 중심의 표현들로 만약에 빠지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 네. 조항을 냈다. 네. 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확인은 있었는데, 저것도 동덕여대 같은 경우가 만약 그런 조건이 안 나오려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나 주의사항을 필독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도 아주 극한의 조건을 주는 학교들이에요. 경쟁률도 극한이지만. 네. 경희대학교죠.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소묘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시간은 짧고 네. 4시간입니다. 3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예. 디지털 콘텐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학교였고, 우측이 산업 디자인 43대 1이었습니다. 예. 그 경희대학교 기존에 나왔던 수재들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지금 합격한 우리 그 그림들 이전에 2021학년도, 20년도의 그림들을 봤을 때 수재들은 항상 공구류나 인공물들 중심의 형태들이 많이 있었죠. 빵 근데 나왔어. 빵이 나왔고 과일이 나왔어요. 야채 이렇게 야채, 나왔어요. 야채.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범위가 한번 확 달라진 해가 올해입니다. 어찌 보면 올해인 거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날로그에 좀 꽂히셨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날로그 필카, 아날로그 맞습니다. 뭐
스틸 사진기, 아날로그, 필 그거죠. 이제 뭐 영사기 뭐 이런 네네. 것들도 갖춘 경우가 나왔고 네. 올해는 이렇게 좀 소프트한 소재들이 나왔는데 네. 저는 소재에 대한 난이도로만 따지면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딱딱딱 잡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난이도가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네. 약간의 소재에 대한 변형, 형태에 대한 변형이 조금 있더라도 네. 또 눈 감아줄 수 있는 상황들의 소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완성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소묘에 대한 시간이 좀 네. 줄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어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디자인 쪽으로 넘겨와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완성도 높아졌고요. 사실은 구성력도 구성력도 높아졌고. 좋아졌고. 예. 왜냐면은 그 전에 뭐 디지털 카메라나 뭐 이런 비디오 소재 카메라 그리기 나왔을 때는 급급했어요, 진짜. 디자인 채색에서 진짜 주제 하나 그거 하나 땅 그리고 그쵸, 부주제 그쵸. 넣고 끝나는 경우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는 주제 부주제만 잘 그려도 되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저게 나왔을 때 다르게 생각하면 주제부 짜임새와 구성을 어느 정도까지 더 이제 완성을 학생이 해야 될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림들이 작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네. 수시 완성작들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구성력이 높아졌어요. 네네 색감 능력도 좋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제만 하나 빵 그리고 나온 친구들하고의 차별점은 또 연출력에서 가져갈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상황이고 네. 연출을 하기 좋은 소재를 줬어요. 저 네. 드릴인데 저게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이렇게 드릴 네. 박을 수 있고 저런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나왔고 그게 저게 플렉시블 비트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습니다. 플렉시블 알겠습니다. 비트. 굉장히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움직일 수도 그죠? 있고 예, 고정시킬 수 있고 고정시킬 뭐 이런 수도 겁니다. 있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연출 소재하고 같이 주면서 네네.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네. 해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정시에서도 하는. 그 예. 흐름은 좀 이어지겠죠. 그쵸. 짜임새와 그래서- 연출 이게 그쵸. 크게만 그려서 표현력 중심으로만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니까 또 좋거든.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고 그렇죠. 구성에 대한 기본기와 조형에 대한 그쵸. 기본기를 보고 싶어 했고 수시 때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 정시에서도 짜임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두 가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극강의 물론입니다. 소재가 나오고 현미경 나올 수 있어요, 현미경 나올 수 현미경. 있으니까 네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넘겨주시면요. 네. 서경대학교 그림들이 나오네요. 서경대학교가 네. 정말 인기 대학입니다. 네. 경쟁률도 그쵸. 굉장히 높고 사실은 그렇죠. 정시에서의 서경대학교도 이제 정말 메인 성적이 많이 대학이에요, 메인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수시에서도 서경대학교가 원래는 냉정하게 5순위, 6순위 학교였는데 이제는 3, 4순위 네. 정도로는 올라간 많이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네네. 항상 주제어를 어떻게 보면 조용 언어에 입각해서 줍니다. 뭐 네네. 이번에는 반복이라는 연속성이라는 예. 이미지가 나왔고 재밌는 거는 이 두 개의 소재가 나올 때도 있고 세 개의 소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보시는 주제는 서경대학교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로 유명한 생문입니다. 네, 52대 1이었고요. 그쵸. 소재는 탁상 종이랑 멀티탭 그쵸. 준 거죠. 근데 재밌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멀티탭을 분해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들을 뭐 분할해서 이용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이용해도 된다인 것이지 그걸 예.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용해도 된다는 허용 범위가 있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누가 봐도 연속성이 잘 보이는 그림은 저는 이쪽에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왼쪽 가운데 이렇게 그 탁상종을 그쵸. 어둡게 잘 표현한 그쵸. 그림 그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이제 최초합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솔직히 예비합입니다. 네네. 예, 예비 4번이었나요? 아니요, 예비 6번인가 7번인데 아, 서경대 네네. 요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돈 거예요. 아, 네네. 저는 저 친구 안 될 줄 알고 되게 노심초사했던 친구인데 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친구 뭐 삼관왕입니다. 예, 네. 삼관왕이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합격증 하나 더 저희한테 고맙게 선물해 줬죠. 저 뒤에 예. 있는 멀티탭만 좀 더 잘 보이게 반복을 그쵸. 시켰어도 연속성이라는 네. 것 자체가 요 정도 표현력 보세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럼요. 어느 누군가가 표현을 더 잘했다. 어느 누군가가 더 밀도가 좋다. 어느 누군가가 더 좋다.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냥 네. 연속성이라는 거를 누가 더 시원시원하게 연출했고 위도 네. 연출을 했는가. 아까 그 단대도에서의 그 조형 요소 중에 반복 맞습니다. 벽돌하고 촛불을 진짜 대놓고 반복을 했던 친구와 어찌 보면 그 왼쪽에 최초합했던 학생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반복을 그쵸. 한 거고 그쵸. 우측에 있는 연속성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최초합이 됐었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맞습니다. 있긴 했죠. 어찌됐든 붙었으니까 네. 저희는 고마운데 네. 그래도 마음을 좀 졸이지 않으려면 네네. 규제어가 나올 수 있다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표현력 보여주면 네. 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강대 정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뭐 경쟁률 20대 1 24대 1인가 5대 1까지 갔어요. 또 생문 보는 친구들은 또 예. 이런 인공물도 연습해봐야 되지만 또 작년에 뭐 가제라든지 그쵸. 뭐 이런 작년 리듬감을 수십 대 표현하시오. 과제가 그러니까 나왔었죠. 이런 식의 자연물 연습도 내일 모레입니다. 서강대학교 내일 토요일 날 모레. 시험이거든요. 아. 생문이 내일 모레고 예. 디자인과가 이제 일요일인데 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말에 아주 그냥 박싱데이입니다. 네, 학생대입니다. 가구는 아주 많이 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왼쪽. 시각디자인학과 그리고 옆에는 인하대학교 그림인데 저희가 한 장 한 장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양해요. 왜냐면 중앙대에 대한 시각디자인은 항상 저렇게 조형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뭐 패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저도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 케이블선, 꼬부리 케이블선이죠. 그거랑 저 원에 띠지를 줬어요. 원에 네네. 띠지 주고 이제 저 종이 상자인가요? 네, 아니면 상자입니다. 종이 봉투죠, 봉투. 봉투를 줬는데 보시게 되면 다 조형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몇 개죠? 저게 5개인가요, 저게? 저게요. 네. 안전모, 망치, 손전등, 프리즘, 로프밀러. 그러니까 그쵸. 5개의 소재를 준 거예요. 예. 5개가 다 이렇게 뭐 대부분 2개 정도는 좀 주제부로 쓸만한 거고 나머지 3개는 조금 단순하거나 선재만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형태가 로프 빼고 다 주제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주는 거죠. 더군다나 프리즘까지 준 겁니다. 그렇죠. 네, 이 5개의 소재를 얼마큼 주제부에서 밸런스 있게 산만하지 않게 주목성 있게 모아주느냐에 대한 근데 저 학생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톤에 대한 설정도 굉장히 잘하면서 표현을 잘하는 학생이죠. 정말 저는 제가 수시에 합격한 저희 그린섬에서 많은 그림들 중에서 와 이거 진짜 이 주제 해결하기 어려웠을 텐데 진짜 해결 잘했다라고 손에 꼽았던 몇 장 중에 하나였어요. 저 인하대 얘기 드리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 인하대 합격한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동덕여대와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주사기 그림, 주사기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합격을 한 친구인데 우선은 굉장히 선명하게 색을 썼고 이런 네. 상황인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5개의 사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조연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요. 네네. 그러니까 프리즘이라는 것을 주연으로 해서 합격한 친구도 있죠. 저희 있죠. 학원에. 네, 맞습니다. 프리즘을 아주 강력하게 유리 질감을 해가지고 빛이 반사되는 네. 느낌들을 표현한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질감적 표현이나 아니면 색채적 감상 표현을 네. 저 안정모에다가 뭔가 진짜 딱 이렇게 포커싱을 잡고 네. 프리즘을 조연으로 밀어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풀어낸 건데 그런 역할을 보겠다라고 전 5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분명히 5개를 다 그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돼야 되죠? 사고기 많으면 완전 산으로 네네네. 가는 그런 상황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연출 예쁜애 능력 옆에 예쁜애 옆에 예쁜애 그건 뭐 걸그룹이 되는 겁니다. 걸그룹이 어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네. 네. 아, 부모님들 보고 계시니까 네. 우선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그걸 아주 감각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이끌어왔다라는 게 저는 높은 점수를 받은 센터를 정확하게 잘 그쵸. 잡고 센터가 보여질 수 자신감이 있는 있죠. 자신감. 그리고 센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4명이 아니죠. 4개의 사물도 같이 주연으로 그쵸. 보일 수 있게끔 굉장히 영리하게 영리해요. 표현한 그러니까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리하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영리하면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표현도 저는 방향을 아주 재밌게 갖고 놀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크로스되는 사방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네. 하죠. X, Y, Z축. 저희가 네네.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네. 그 세 개의 방향축을 뭔가 이렇게 좀 위도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원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교수님들이 만약에 원하는 긁어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네. 아주 정확하게 그냥 효자선으로 벅벅벅 긁어주고 있다. 네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림이고. 인하대는 경쟁률이 41대 1이었습니다. 인하대도 수시에서는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이 학교는 정시도 높아요. 네, 정시는 맞습니다. 뭐 실기 반영비가 워낙 높은 학교라 네네.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네, 넘겨주시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나오는 대학이 이제 단대 천안 캠퍼스. 네, 맞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고요. 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고 공예과고요. 공예과. 경쟁률은 굉장히 더 높았죠. 단대천안 같은 경우는 22대 6, 그러니까 22대 천안권 1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네. 경쟁률입니다. 네, 항상 뭐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또 유리한 학교고 표현력 네, 좋은 그렇죠.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강렬한 블루 계열과 레드 계열의 대비로 그리고 소재 자체 난이도도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높은 예. 예 장갑과 벨트와
그다음에 저 물통 같은 걸 준 거죠. 수통 같은 거를 굉장히 그렇죠. 그리기 힘든 뚜껑도 사물들을 달렸어요, 뚜껑도. 예, 굉장히 잘 표현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한성대학교 그림인데 이제 네. 한성대학교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좀 작은 대학이죠. 이제 작은 대학인데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8대 1이에요. 근데 인원이 70명 이상을 네. 뽑습니다. 이 한성대라는 학교가 수시에서만 실기 전형을 네,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시 대학인데 지원생으로만 따지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300명에 가까운 그쵸.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네. 이 학교의 특징은 솔직히 내신이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40% 때문에 들어갑니다. 40%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이 근데 그만큼 모였다라는 것은 내신에 대한 지원폭은 워낙 넓다는 거거든요. 1, 2등급 이상 등급인 그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종을 쓰기 예. 때문에 대부분 높아야 3등급 후반, 3등급부터 4등급 초반. 4등급 초반까지 메인으로 어떻게 보면 네. 평균을 이루고 그 이하의 학생들 지원을 하거든요. 사후와 네, 5초인 아이들도 5초까지도 지원하고 지원을 합니다. 합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등급 때 아이들은 솔직히 불리한 상황이 네네. 되는데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고맙게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죠. 한성대 저희 되게 많이 그렇죠. 합격했어요. 추학도 솔직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많이 뽑으니까 중복 학습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번호들도 합격을 해서 네네. 저희가 지금 아마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합격자 명단에도 지금 빠져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 한성대학교 인원 뭐 예비까지 해서 한 100명 이상의 학생이 합격했다면 저희 그쵸. 그린섬이 아마도 한 15명 이상의 합격생이 이상일 있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20명 예. 가까이. 그래서 우선은 주제가 근데 약간 여기도 재밌어요. 뭐냐면 네. 안경 주고 난 다음에 아날로그 전화기, 그 다음에 핸드폰 이미지 주고, 예. 그 다음에 그 액정 화면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사실 그리기 힘든 사물들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아날로그 전화기 아이들이 저 힘들어요. 아날로그 전화기를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있나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대부분 무선 전화기나 집에는 뭐 전화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저 사물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고 안경 어려워, 안경. 안경도 생각보다 그리기 되게 힘든 거고 힘들어요. 핸드폰만 쉬웠지 그 두 개에 대한 그쵸. 이 곡면에 대한 부드러움의 형태들을 가지고 짜임새를 찾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두 장의 그림을 저희가 많은 그림들 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의 프레임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네. 공간 연출에 대한 즐거움을 좀 선사하고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안경에 반사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굴절되는 이미지죠. 확대돼서 확대돼서 이미지죠. 굴절되는 이미지를 스마트폰의 어플들을 보여주면서 왠지 아날로그하고 네. 뭐 아날로그 전화기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수화기가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아빠 이것 그쵸.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좀 이야기가 상당히 네.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네네. 성향은 좀 달라요. 분명히 옆에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구조 연출 중심이고, 네, 맞습니다. 그 옆쪽은 사물 중심이면서 이야기 중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중심인데 어떤 형태로든 합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이어야 되고 꼭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고요. 인원을 많이 그쵸. 뽑는다라는 거는 결국 그림을 뽑는 기준도 조금은 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뽑을 수 있다라는 네. 거니까요. 그렇기 연출 때문에 중심으로 좀 본인의 그림이 좀 풀려 나가는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소재에 따라서 소재에 그쵸.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단 조형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쵸.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강점을 알고 들어가는 게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네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좀 서로 다른 유형을 얘기를 했고요. 넘겨주시면요. 한성대학교 그림이 또 있죠. 예, 이 그림도 예비 합격이죠? 예비 4번의 합격생입니다. 예. 표현력이 좀 좋은 학생이라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제별에서 약간 좀 뭉친 경향은 뭉쳤죠. 있지만 예. 표현력으로 어찌 보면 그걸 좀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수시나 정시나 오늘 좀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영리함도 있지만 페이스 잃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림으로 꾸준히 잘 끌고 가는 힘이 있는 학생입니다. 저 그쵸. 친구가. 예. 예. 형태 좀 부족하고 그쵸. 예. 색감도 약간 탁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끌고 와서 결국은 합격시킨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성대학교 세 장의 그림을 선정을 할 때 많은 그림이 있었지만 선정을 네. 했던 이유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최현철 원장님이 보셨을 때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저도 화도를 쭉 봤을 때 네. 이 그림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완성을 딱 봤더니 이거 가능하겠는데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었다가 결국에는 예비 합격 초입에 1차에 네네. 아마 했던 걸로 네네,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약간 뒤가 조금 뻐근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연출 잘 되는 그림들도 있었을 텐데 주변에 그렇죠. 본인이 원래 평소작으로 했던 주제부 연출력과 밸런스보다는 조금 무너진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앞전에 봤던 프레임을 크게 그렸던 학생에 비해서 연출력은 조금 소극적으로 일단 스케치를 떠봤지만 그게 뭔가 밸런스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그냥 본인이 좀 주제부 중심에서 원투 포인트 구도 가장 평범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자라는 쪽으로 그렇죠. 예, 빨리 전환이 돼서 잘 끌고 가서 합격이 된 케이스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럼요.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네네.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가 삼육대학교 아주 지금 핫하죠. 삼육대학교인데 이거 추억의 장난감이죠. 네네. 요즘에도 팔던데 예, 시장에 맞습니다. 있는 장난감. 문방구에 있죠. 그죠? 뿡뿡 하면은 이렇게 점프하는 승마하는 건데 삼육대학교는 자유발상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쵸? 제가 이제 예. 희망의 세계를 표현할 희망의 시였기 세계. 때문에 그 그쵸. 소재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들도 조금씩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쵸. 영에 나비를 대한 그렸죠. 표현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그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다. 네네. 정시에 삼육대학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삼육대학교 수시에 합격이 돼서 굉장히 기쁜 채로 저 친구가요? 네. 삼육대학교 발표 요번에 엄청 늦게 났어요. 되게 늦게 났습니다. 와, 정말 그래가지고 저희도 손에 땀을 쥐면서 네. 수능 정말 최저도 없었는데도 수능 수능 성적표 아주 나오고 막판에 나서 났습니다. 막판에. 12월 18일 날 나와가지고 12월 18일이었죠? 네,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진짜 예. 그 만기 채우고 나온 대학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살렸죠, 저희도.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대학, 요 그림은 네. 수원대학교 그림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원대학교 그림인데 이게 디자인 학부였죠. 디자인 학부였는데 이제 수원대도 경쟁률 높아요. 많이 높아요. 23대 1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높아요. 네네. 이 정시도 높은데 지금 이게 주제가 대나무를 주고 난 다음에 공간감 있게 표현하시오라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릴 줄 몰랐어요. 제가 학부모 상담, 신입 상담 할 때 이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공간감이라는 주제를 지금 수원대뿐만 아니라 서경대학교 많이 나와요. 단대도 많이 나오는데 단골이에요. 대부분 공간감이라고 하면은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는 공간감 혹은 레이어가 겹쳐지면서 틈으로 일반적인 보여지는 그냥 공간감을 벽과 생각하는데 벽을 만들어가지고 대나무이기 만들어내는. 때문에 깊이 있는 높이에 의한 공간감은 당연히 저희가 기초 디자인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공간감이었는데 소재가 이러하다 보니 이 친구는 그거 그쵸. 경험이 있었나요? 혹시 거기 가봤나요? 이 친구는? 담양을 떠올리게 하죠. 네네. 담양 그 중농원을 떠올리게 하는데 네. 이 친구가 공간감에서 그게 솔직히 세로 그리려면 훨씬 더 멋있었을 거야. 그럼요. 왜냐면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장축에 대한 것들의 네. 활용도가 가로 그림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심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과감하게 불채꼴에 어떻게 보면 기울기 값을 잘 찾아가면서 맞습니다. 잡아주는데 거기서 좀 약간 좀 이거 너무 도발인가 막 이러면서 또 팠더라고요. 저기 안에가 저기 그린에서 네. 옐로우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내가지고 또 네. 있잖아요. 대나무 안에는 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것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굴절되는 상황까지도 표현을 해주면서 공간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근데 네. 처음에 그랬을 때에는 저 친구도 조금 뭐라고 표현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수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쟁률이 높으면 과감하게 해라. 무조건 특이해야 된다. 네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오늘 깨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뭐 아예 오답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한 정답은 뭐냐면 자기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정확한 주제에 네. 맞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자기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한성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네. 앞선에 높은 경쟁률을 뚫는 요소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그날 문제를 받고 수많은 경험, 모의 시험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본인의 축적된 능력치를 네. 자기 그림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그림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내주고 나오면 네. 제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자기 경험이 됐든 자기가 봤던 그림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참고작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고 그게 잘 조형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림을 자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남의 거를 카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학원에 걸려있는 그림들 아까 전에 한양대, 삼명대 서울 얘기 드리면서도 잠깐 얘기 드렸죠. 네네네.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출제 문제 있는 그쵸. 대학이죠. 무슨 네. 대학이 이렇죠?
지금 4장의 그림이 있죠. 예. 제일 위에서 왼쪽이 이제 상명대학교 천안 무대 디자인과 네. 그리고 우측에 이제 판사봉이랑 저게 호박이죠. 예. 저 같은 경우 상명대학교 천안 무대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 타학과. 학부 예. 있죠. 그리고 청포도이죠. 왼쪽 그 밑에 이 왼쪽에 있는 학교가 호서대. 호서대학교 그리고 협성대학교 줄자랑 실타래가 네. 이제 협성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실기고사 문제가 20개 혹은 뭐 30개 예. 이렇게 제시가 되어 5개 있는 있죠. 학교들도 예, 예. 있고요. 그리고 이 위의 학교는 백석대라든지 남서울대학교라도 있는데 많은 정시에서는 뭐 그쵸? 한양대학교가 한양대학교도 있고요. 예.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3개의 학교를 네.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네.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일 네, 먼저는. 연습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한양대학교 정시는 이건 수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양대학교 네. 정시와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천안의 형태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정말로 밀도를 잘 낼 수 있게 많은 소재들이 이렇게 짜게 지어져 있어요. 추첨이라고는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결국은 괜찮은 소재들만 나옵니다. 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예. 혹은 뭐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선을 준다든지 맞아요. 질감에 맞아요. 대한 대비가 세계가 그쵸. 확실하게 나온다든지 예. 그리고 호서대 같은 경우는 소재가 그 짜게 2개씩 지어져 있는데 네. 많지 않아요. 네네네. 예, 5개인가 뭐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많지 않고 협성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재들에 네네. 대한 2개의 소재들이 협상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뭔가 짚어드리면 그려봤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가 30개의 짝을 지어진 아주 고화질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청질하게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올려져 있는데 그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학원들 보게 되면은 그리는데 열을 올려요. 네네. 그거 30개 다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웅녀가 사람 되듯이 네. 뭐 그렇게 어떻게 인구의 보면 시간을 인구의 지나서. 시간을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네. 분명히 요소들 쪽으로 봤을 때에는 조용의 요소들을 뭔가 내포하고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네. 그 소재들이 어떠한 소재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끔 자기 구성, 자기 연출, 자기 표현에 대한 데프롬을 할 수 있는 뭔가 뭔가 요령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하도 30개를 뭐 어떤 학원은 이런 학원도 있어요. 선생님이 다 떠주고 외워라. 네네.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험장에선 본인 그림이 아니게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죠 일단은. 그쵸. 선생님이 떠주더라도 본인 다시 떠보던지 그쵸. 완성을 해서 연습을 해보던지 해야 되는데 그 그런 부분이 부분들이 그냥 좀 선생님의 안타까운 역할은 다 부분들이 했다. 있어요. 여기서 그쵸.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학원들이 약간 있는 그런 겁니다. 느낌 정확해. 네.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나는 네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체화시켜줘야 되고 그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사실 이게 예. 소재가 한 30개 이상 되는 주제은행이라고는 하지만 되어 있는 학교들은 수시 6개 이 학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6개 다 보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걸 다 연습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요. 그룹핑으로 잘 묶어서 이런 소재 나왔을 땐 이런 특징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지시해줘야죠 선생님들이. 네.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유형 변화는 어떻게 돌파했나요? 라는 거예요. 이제 네. 유형 변화인데 이제 이게 기초 디자인입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서울 과기대에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아직도.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립대는 아직까지는 기초 디자인입니다, 기초 디자인 다 마찬가지로. 씁니다.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소묘 한 장 저기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성신여대 네. 공예과도 이제는 다 소묘 한 장, 디자인 한 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경희대는 저기다 난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소묘 한 장 하나 추가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큰 부담감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디자인 한 장을 하고 소묘를 한 장을 한다라는 네. 것 자체가. 근데 유형의 돌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은 덤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초 디자인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 뭐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초반에도 그렇고 뭐 기본기부터 다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기초 디자인은 표현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 그렇게만 기초 디자인을 준비한 학원들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이 소재 중심의 기초 디자인에서 소재를 잘 그리는 거와 이 소재에서 연상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또까지도 사실 네. 서울과기대가 저렇게 나오고 시립대가 저렇게 나오지만 기초 디자인 학교들 중에서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뭐 인기 굉장히 높은 서울여대 수시의 산디과라든지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도 소재를 가지고 어떤 제3의 형태들과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아이들을 내보냈는데 출전을 시켰는데 뒤통수 맞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니 맞습니다. 저학년에서부터 기초 디자인을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금 왼쪽에 있는 과기대학교 그 시각디자인과의 시계에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 스마트워치의 광고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시오라는 저런 식의 문제들이나 우측에 있는 유모차의 서울시립대 공업디자인과의 분해되는 요소들로 화면 배치를 하시오라는 저런 유형의 문제들도 기초 디자인이지만 평상시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죠. 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저런 문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조형에 그렇죠. 대한 요소와 기본적 표현 능력을 근간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딱 봤을 때 저기의 공통점은 소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묘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소묘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연출 소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지금은 저 사물 하나를 그리는 게 소묘에 대한 문제였지만 지금 서울과기대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문제 패턴을 보게 되면 연출을 하는 네네. 그러니까 제안을 뭐 주는 제안을 거죠. 주면서 상상을 하면서 네. 연결을 할 수 있는 소묘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네. 경희대와 그 다음에 뭐 성신여대 공예 그 디자인과든 공예과든 소묘 한 장 하는 데는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리얼리티한 네, 리얼리티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똑같이 네네. 사물 하나를 그리라. 과기대와 시립대는 어떻게 보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가지고 맞습니다.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준입시반 때에는 소묘는 아주 끈질기게 물고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들이 되고 이제 입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상 실기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수능성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네네. 뭐 내신 정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학교들이 이제 좁혀지죠. 네네. 좁혀지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립대하고 서울과기대하고 또 묶이는 학교가 어디냐면 숙대예요. 네, 한양대학교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묘도 해야 되고 모두 애들이 되게 막 어려워한다. 이 아니면 학교들이 뭐 그렇죠. 대표적인 수시에서의 다단계 전형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신이 한 2등급 때 중반에서 후반만 된다라고 하면은 쓰고 싶어 저희도 하죠.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수능 됐을 최저학력 때.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의고사가 한 그렇기 3, 때문에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내신이 2등급 중반이면 충분히 수시에 가능합니다. 이 학교들을 거의 올인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겁니다. 근데 시립대는 면접까지 있어요. 네네. 3차까지 있는 건 확인을 하셔야 네네.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주고 난 다음에 소묘를 계속 이어가는 친구도 있고 안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소묘에서 요구하는 거를 뭔가 파악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경희대 나왔을 때 조금 수월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소묘에서는 형태가 너무 중요해요. 네. 형태가 정말 디자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쉽게 다 똑같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 보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형태 뭔가 어떻게 보면 잘 잡았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 그림도 제가 실험해봤다니까요. 저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싱크 맞춰봤는데 정말 95% 똑같아요. 주어진 그 시험 이미지랑 그렇죠. 이미지. 예. 비례는 다르죠. 당연히 저분은 네. 한 3-4배 정도 커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은 직관적인 관찰, 그러니까 비례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소재에 대한 맛들에 대해서 뭔가 특징적인 비세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관찰은 모든 재단의 근본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이것들을 뭔가 해결해낸 상태 내에서 그 옆에 있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네. 뭐 저게 뭐 정확하게는 그 i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워치인데 네네.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워치 안에 워치잖아요. 네네. 그렇게 저기 글씨가 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글을 읽어보시면 네. 워치 안에 워치를 이용해서 꽃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게 제한이 있었죠. 환상적, 예. 미래적, 최첨단적 이 그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쵸. 스마트워치 광고의 한 장면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상적이라는 것을 이제 잡아내서 네네. 진행을 한 건데 저 친구 저거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그냥 하나만 달랑 그리고 나왔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걱정을 하고 있길래 네.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냈잖아 문제를. 네. 주제만 그리라고 그쵸. 내는 거예요. 그렇게 냈고 그리고 네. 너는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시험장에 아직도 과기대학교의 문제와 바뀐 형식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의 뭐 정통 기초 디자인 형식으로 배열을 해서 표현한 다 그림이 떨어졌어요.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바뀌지 않은 과기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처럼 뭐 여백의 톤을 깔고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막 이렇게 소재 이외에 다른 형태들도 이런 학생들도 아직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 학생은 그런 바뀐 유형을 정확하게 심플하게 잘 표현한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하대 친구도요. 인하대 서울시립대 친구도요. 공립과, 예. 제가 얘기 드리면 저 친구 모 대학을 안 됐어요. 예비 10몇 번인가 20몇 번으로 네.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서울시립대가 이제 2차 통과를 하고 이제 네. 면접까지 면접, 기다리고 예.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 친구 기초 디자인도 상당히 잘 하는 친구예요. 근데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게 렌더링에 가깝죠. 네, 렌더링에 맞습니다. 뭐 가까운데, 지금 이 모든 이제 경희대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이게 유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쵸?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사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유형에서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유형이라서 새롭게 표현하고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도전해야 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기본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점수대에 따르거나 아니면 기회를 뭔가 갖다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초 디자인을 내가 하는데 여기는 주제어가 나온다. 여기는 주제어가 안 나온다. 여기는 서울과기대는 소멸을 해야 된다. 여기는 면접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많은 네. 고민들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그 유형을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튼튼한 친구들은 저희는 자신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쵸? 근데 그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그림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역설적으로 얘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지를 조금 더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니? 예. 시간이 여기는 좀 모자르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거든요. 주제 미리 나와 있는 그쵸. 걸로 해볼까? 주제 미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금 전에 것도 얘기했던 하죠. 출제 예지가 있는 네네네. 대학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저희가 만약에 그림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학교 지도를 하는데 기준을 잡는다라면은 그와 같은 요소들, 그 기준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에는 저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대 우린 그림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시립대 저 조건이 소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유모차의 이미지를 줬는데 소묘도 시점을 바꿔서 맞아요. 표현하시오. 맞아요. 유모차 디자인 채색도 시점을 바꿔서 분해해서 표현하시오였거든요.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지만 안 보이는 측면을 그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네. 상상해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 이것이 상당한 기본기를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네.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저런 유형을 준비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 너 시립대 한번 써봐. 괜찮아. 그리고 가 저런 되는 거예요. 유형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밀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밀도 경쟁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밀도 경쟁 엄청나죠. 동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동도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양대 지금 에리카 캠퍼스도 정시지만 엄청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준입시반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서부터 명심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수시 지원하실 때 뭐 너 여기 좀 부족하지까 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분명히 과감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네. 4가지 유형으로 나눴죠. 경쟁률 높은 거 경쟁률 있었죠. 높은 대학, 그 다음에 출제 문제대가 있는 대학, 그리고 주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오는 대학들, 네네. 그리고 유형의 변화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저희가 살펴드린 이 4가지 내용이 실기 파티션 안에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들이에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